총살을 맞아 죽었는데도 그냥 우야우야 지나가는데, 사실 저희 믿는 사람으로서는 생명 하나가 사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과연 북한 정부, 지금 뭐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뭐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저렇게 우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로켓을 발사하고 또 지금 참 거대한 핵실험까지 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남한 정부를 도와주는 그러한 계기도 될 것 같은데, 개성공단의 종착역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과연 정부에서 과감하게 닫으려면 닫아라 해야 되는지, 그대로 그냥 살살 달래가면서 부서져가면서 그 기업을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화끈하고 시원한 대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나오는 도중에 간단한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하나 했습니다. 조금 답변 나오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위대한 분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한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수경정을 수시로 운유를 하다가 돌려 보내주었을 때, 그때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정권한테 마지막 통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한 달 이내로 또는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유한 사람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 내놓지 않으면은 개성공단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입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근무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성에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한 게 뭘 무리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은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인질로 잡는 일을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공을 우리 포트에서 받아가지고 북한 쪽으로 보내야 되지? 그 공을 갖고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북한이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북한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고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이 개설될 텐데, 그러면 약 4만 명의 이 실직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을 공격적으로 하고 그 속에서 북한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없었던 걸로 하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인질로 잡아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남한이 결단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남한이 결단해 본 적이 저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위대한 CEO이면은 분명합니다. 이분은 그러나 긍정은 잘하지만 남북관계는 긍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결이죠. 대결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긍정해야 될 것은 우방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긍정을 해야 되지만, 북한이 저렇게 어깨를 쓰는데 대결하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이 주도권을 놓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한국 쪽에서 이득을 볼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4만 명을 고용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만큼은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정권에 기감이 된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왕에 질문이 있으면 저는 시간. 김용광이로서 10년 과반을 동안 만들초
우파 보수정권 아파트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를 수업하면서 작가 황석영이 들어가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가지고 그 지역을 휴식도 걸었습니다. 황석영이라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김일성이 상륙시에 세번 북한을 미리 못했다. 김일성을 9번 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북주의라고 김일성을 숭배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을지문도 이순신 그런 분들과 김일성을 같은 판넬에 세워야 된다고 숭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기사 해결을 하느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 경관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명박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하나의 위험한 인물을 대통령 결정을 해가지고 하다가 되냐. 본인이 추천부터 되면 그 황은이 제국이기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어느 계획을 마련해주면 할 일이 되어야겠다. 또 하나는 공매에 이어서 이 황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하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러리를 쓰고 있느냐 그런 추측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8월 15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15 공정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개선하는 설이 하다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대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 김영광 선생님처럼 1970년대 완공전선에서 활동하시면서 나라를 지키는 눈에는 아마 얼마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명박, 황석영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참 비슷한 사람들이 만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두 사람이 또 친했다고 감옥에 있을 때 연애를 가고 뭔가 인간적으로 통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본수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보 질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친미성적인 행동을 했고 더구나 문면을 만들 때 이적까지 문면을 만들 때 북한 쪽에서 천공연설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 하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이념을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서 인정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을 버리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대통령이 이념을 우습게 알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반대를 인정하니까 황석영 씨도 무슨 힘대에서 인정하는 것은 자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까지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편에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대한민국 편이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킨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바 동시에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보수 세력이 결정적인 취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신들의 희망과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정당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저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